뉴욕시가 일부 공립교에 시범 도입했던 아텍의 역사와 문화 교육 과정을 시 전역 모든 공립교 전학년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두 번째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과 치안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올해 목표를 밝혔습니다. 가스 공급회사 PSENG가 뉴저지 내 가입자들에게 오는 2월 한 달 동안 가정용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되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 증권 투자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29세 한인 여성이 입학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10대 행세를 하다 발각 체포됐습니다. 뉴욕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조엘 샌토스 의원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한 배경 조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와 문화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교육국은 오늘 6월까지 아시아 이민자들의 미국 내 공헌과 주요 인물 다루는 교육 과정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해 5월부터 12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과정 도입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오는 6월까지 시 전 학교, 전 학년에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API 역사와 문화 교육 과정은 이민자들의 역사 및 문화, 미국 역사 내 공헌, 주요 인물 조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모든 인종의 아이들이 아시안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아시아계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에 대해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다양성은 뉴욕시의 지역사회, 이웃, 도시, 교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아텍의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자신을 설득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리우 의원이 발의한 아텍의 역사문화 교육 의무화 법안이 주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뿐 아니라 뉴욕주 의회에서는 주 전체에서 아시아계 역사와 문화를 교과 과정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번 뉴욕시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 과정 도입이 뉴욕주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오늘 퀸즈에서 두 번째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근로자가 제대로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과 치안,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돌봄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퀸즈 시어터에서 근로자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목표로 Working People's Agenda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2023년 핵심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과 치안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돌봄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3만 명의 시민들에게 수습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1,700명에 달하는 상습 범죄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뉴욕시로 거듭나기 위해 미 최대 규모의 퇴비화 프로그램 시행, 모든 공공기관 임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 그리고 뉴욕시 노숙자 쉘터에서 지낸 지 7일 이상 된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 전체 흑인 노동자의 실업률은 백인에 비해 3배 이상 많다며
일하길 원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직업을 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약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뉴욕주정부는 희망찬 비전에 적극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연간 가스비도 수백 달러 늘어난 상황인데요. PSENG가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에 사용하는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기간과 수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전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가스 공급업체에 따라 월 평균 21달러에서 31달러씩 요금이 인상됐으며 한인 고객이 가장 많은 PSENG의 경우 가정용 가스 요금이 월 평균 25달러 77센트 인상됐습니다. 인상률은 25%에 달하며 연간으로는 평균 15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PSENG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년 중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사용 규모 기준으로 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공장과 회사 등 사업체 가입자들은 제외되고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PSENG 가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할인 방법은 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해주는데 예를 들어 100섬을 사용하면 15달러, 200섬을 사용하면 30달러를 할인해 줍니다. 가스 컴퍼니는 가스 사용 요금 급등 원인으로 천연가스 도매 가격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2.5배 상승했고 작년 1월에 비해 300%나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진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가스비 사태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의 한국 증권 투자가 한층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자본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2024년부터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한 후 투자 등록번호를 받아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도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은 법인 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해 계좌 정보를 관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 방식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실시간 거래 명세를 수집하는 대신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전 심사 없이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는 장내 거래가 원칙이고 사후 신고로 장외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탁 옵션, 상속, 증여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발표한 방안들을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29세 한인 여성이 자신이 10대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수업을 듣고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친구 행세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허위 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해당 여성을 학교에서 추방시킨 뒤 출입금지 조치에 나선 한편 이 여성이 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찰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29세 신혜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뉴브런즈윅 고등학교 등교를 위해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입학한 뒤 나흘 동안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직접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학교에서 10대 행세를 하며 친구인 양 여러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고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를 동급생으로 생각하고 말을 주고받았던 학생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여성이 친구인 양 다가와 친근하게 굴었던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무섭다고 증언했습니다. I asked her how old she was, and she did something weird. She looked at me, looked away, and looked back at me and walked off. I think that's a red flag. 일부 학생은 신 씨로부터 같이 놀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girl did ask them to hang out on Commercial Avenue, but they never showed up and she started acting weird with them. But it's scary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이에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가담시키기 위한 포섭 작업이 아니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 씨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브런즈윅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각을 저질러 현재 허위 정부 문서 제공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입학 접수 직후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해당 학생에 대해 30일 동안 신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브리 존슨 뉴브런즈윅 교육감은 신 씨의 신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허위로 위조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즉시 고등학교에서 추방된 후 출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뉴저지 전역 모든 공립학교에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브런즈윅 교육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입학 등록 절차를 더욱 까다롭고 꼼꼼히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허위 학력과 이력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으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공직자 허위 사실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다시는 이같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조슈아 라파잔 의원은 지난 25일 허위 사실로 연방 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라파잔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직 자리에서 주민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길 원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배경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들이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Egregious Officials Removed from Government Elections라는 뜻의 앞글자만 딴 조지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의원들과 연방하원 3선거구 주민들이 추진 중인 조지 법안 패키지에는 우선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과 외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의 경우 이는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할 것, 그리고 후보자가 학력과 이력, 가족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경우 이를 경범죄로 처리해 공직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나소 카운티 주민들과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산토스 의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학위는 물론 일한 적도 없는 시티그룹 및 골드만삭스에서 자산관리사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토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선거에 들어간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이런 파렴치한 인물이 공직자로 일하는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토스 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최근 선거운동 자금 서류가 위조됐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자금 출처 관련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토스 의원 측은 선거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작년 3월과 10월에 받은 대출이 개인 대출이었다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개인 대출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정확한 자금의 출처와 이자율, 만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개인 자금이 아닌 선거 자금을 산토스 의원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선거자금법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올해 세금 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입니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확대 도입해 세액 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에서 연간 $3,000에서 $3,600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텍스 크레딧의 경우 2021년 $1,500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 자녀 세액 공제 역시 최대 세액 공제가 $8,000에서 $2,100 선으로 낮아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세입자 권리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세입자 신용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방법무부 차원에서도 임대시장의 경쟁 문제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주택도시개발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이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150만에서 500만 호의 추가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미주 한인들은 범죄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한인 자살은 지난 10여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자살로 인한 한인 사망자 수는 207명으로 나타나 2020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와 박탈감, 배우자와 자녀와의 가정 불화 등 다양한 추정 원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후 정신건강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구인 제한과 연봉 조정 등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새로운 다양한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보기술 보안업체인 프루프포인트는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 교육, 정부, 의료 분야를 겨냥한 대규모 피싱 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직은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메일로 구인 제안을 하거나 연봉 조정과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 접근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을 접촉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서비스 링크인에도 의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자료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